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몰과 화학 반응식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유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과 화학 반응식 둘 다 물어보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질량, 즉 g은 몰 질량 g per 몰 곱하기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의 양은 몰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가 표현만 바뀌어서 나와 있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체 질량비, 질량과 질량비, 어쨌거나 우리 상대값으로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요. 반응 질량비, 전부 다 질량에 대한 말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 질량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화학식량, 분자량, 이온식량, 그 다음에 비율로 말아봤을 때는 밀도비, 정확한 밀도 값은 아니지만 밀도 비율, 그러니까 뒤에 마찬가지죠. 화학식량 B, 분자량 B, 이온식량 B 역시나 이거 몰질량을 전부 다 바꿔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역시도 몰, B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피, B 이런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기체일 때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항상 일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개수비, 그 다음 마지막 반응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본적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로 물어보는 게 1g당 분자수, 입자수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단위로 보게 되면 몰 퍼 g램입니다. 즉 이거는 몰질량 역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CO2 같은 경우는 44g per 몰의 몰질량을 갖고 있죠. 그런데 1g당 분자수, 즉 CO2의 값은 몇이냐면은 44분의 1 몰 per g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1g당 분자수를 물어본다면 두 번째로 물어보는 사실 같은 경우는 1g당 분자의 원자수 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1몰에 원자가 총 3몰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CO2 1g에는 분자가 44분의 1몰이 들어 있을 테니까 원자는 44분의 3몰 들어있구나 라고 해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즉, 몰질량 역수에다가 원자, 입자의 원자수 곱해서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물어보는 거는 질량, 몰질량, 몰수, 그 다음에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 이렇게 5가지 항상 물어본다. 표현만 바꿔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편하겠습니다. 2022년 6월 학평 17번 문제입니다. 이때 1몰 부피 24리터래요. 아, 그럼 옆에다가 몰수 괄호 열고 조그만하게 표기해 볼게요. 4분의 1몰, 2분의 1몰 이렇게 지금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질량이 44래.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도 분자량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11이 4분의 1이래. 그럼 원래는 44짜리라는 거고 2분의 1이 44래. 그럼 원래 88짜리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YZ 원자량도 대충은 구할 수가 아직은 없네요.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이 8이에요. 그러면 X 질량은
3g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지금 4분의 1몰이 3인 거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2, y 같은 경우는 16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XY2가 지금 44가 나오는 게 확정이 되겠고요. 그럼 Z도 XZ4가 88이 나오려면은 Z4가 76이 되면 되겠습니다. 76 나누기 4 하면 19예요. 12, 16, 19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참고 삼아서 이 화학식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얘 탄소고 얘 산소고 여기 플루오린이다. 이렇게 해서 CO2, CF4, 그 다음에 OF2인 거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YZ2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요. 38 더하기 16 하면은 54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몇 몰이다? 1몰이다. 따라서 24리터 있다. A는 24다. 니은 맞습니다. 원자량도 Z가 Y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Y의 질량 지금 16만큼 있다? 이것도 모순이 없습니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가랑 나 구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88분의 원자수 5개, 가 같은 경우는 44분의 원자수 3개. 그럼 이거 88분의 6이 되기 때문에 가가 더 커야 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35번의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 역시도 물어보는 거는 그 5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문제 유형 자체, 형태 자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표 형태 문제. 이거는 이제 맨날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형태 문제, 마지막 그래프 형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형태 문제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푸는 방식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물질의 양으로 풀 건지 혹은 그램, 질량으로 풀 건지 정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90%는 몰로 푸는 문제고요. 10% 정도가 질량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임의의 식이 있습니다. 임의의 식을 보면은 2A 플러스 B, C 플러스 3D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옆에다가 몰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 전에는 반응 전, 반응 후가 이렇게 있을 텐데 반응 전에는 C랑 D라는 물질은 아직 없을 거라고 문제에서 대체로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A라는 물질이 2개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B라는 물질은 몇 개 있는지 모르는 M이라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루트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1번, A가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 먼저 없어짐이라는 거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 A다 라고 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에 루트가 두 가지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문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어렵다면 그냥 바로 찍고 모순이 발생했네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이제 논리적으로 한계 반응물이 뭐인지 보인다 해서 한 번에 가는 걸로 해서 연습을 많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A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치면은 그러면 반응 후가 A가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두 개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B는 그때 한 개가 없어질 거고 C는 한 개가 생길 거고 D는 세 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값이 반응 후에 n-1, 1,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m은 1 이상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반응 B는 결국에 반응하는 몰 B다
라고 물질의 양의 비다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가 A가 먼저 없어지는 A가 한계 반응물일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뭐 전체 부피, 전체 몰수는 어떻게 되냐, 늘었냐, 줄었냐, 몇 개 늘었냐, 혹은 질량은 어떻게 됐냐. 질량 같은 경우는 그 물질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물론 질량은 보존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이런저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B가 한계 반응물이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보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EM0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엔 B가 한계 반응물이다 그러면은 B가 0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반응할 때 마이너스 m개만큼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2m개가 없어져야 되고 C는 m개 생기고 D는 3m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럼 2-2m, m, 3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가 2m보다 커야 하므로 자, 이때 m의 값은 1보다 이하이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가 한계 반응물일 땐 M이 1 이상이었는데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니까 M이 1 이하일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M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M이 1이라면은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A와 B 둘 다 0이 되면서 둘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화학 반응식 문제는 이렇게 식을 네모칸 12칸, 9칸을 뚫어서 이 네모칸을 논리적으로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질량이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이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원자량, 분자량을 모른다, 몰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분자량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M, N, 0, 0 이렇게 쓰는 건데 결국엔 얘가 0이 된다 쳤을 때 N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서 이 n만큼 없어진다 라고 쓰면 안 된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문제에서 힌트를 주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음 루트는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뒤에서 저와 함께 해설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학평 11번 문제입니다. x2랑 y2랑 반응해서 x2y를 생성하는 문제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x2랑 y2랑 합쳐서 x2y가 나오려면요. 개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부피가 1번에선 알 수가 없고 2번에서만 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얘가 딱 안 맞으려면 A가 2, 4B가 1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대 4B는 2 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A는 8B라는 결론이 납니다. 기억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요걸 지우고 다시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예쁜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A는 8, B는 1이라는 숫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 3, 8,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험 1번에서 반응 후 Y2가 남는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응 전, 반응 후, 몰수로 표현. 이렇게 해보면, 여기 1번에서 4개, 그 다음에 3개로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4개 없어질 때 여긴 2개 없어지고 여긴 4개 생깁니다. 여기는 안 남고요. 하나 남고 4개가 생기네요. 그러면은 반응 후 Y2가 남는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은 2번이 1번의 2배다. 옆에다가 써보도록 하죠. 생성물, 지금 x2y가 1번에서 4개 생겼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럼 2번 실험 재활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 4, 0으로 시작을 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죠. 따라서 0, 0, 8개가 생깁니다. 생성물 2번에선 8개입니다. 그래서 실험 2번에서 실험 1번에서의 2배인 거 맞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2020년 11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길어요. 그래서 A의 분자량 2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책으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풀이 과정을 좀 빈 노트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C가 나오는데요. 일단 1번식부터 해볼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질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번 실험에서 Wg 있었는데 2번 실험에서 Wg, 즉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 질량 같은 경우는 4W에서 24Wg으로 6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첨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 질량, 생성물 같은 경우는 Xg이었는데 4Xg, 4배 증가했습니다. 즉, 이 상황은 뭐냐면 B를 첨가하다가 처음에는 반응을 다 했는데 4배를 넣는 순간에 B를 넣어도 A를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실험은 한 개 반응물이 B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한 개 반응물이 A가 됐다. 모두 소진된 물질이 1번 실험에서 B, 2번 실험에서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A의 몰수 AWg을 Mm몰이라고 해볼 거고요. B 4Wg을 N몰이라고 가정해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실험 Mm몰, N몰, 0몰. 그래서 B가 먼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N몰 플러스 CN몰 마이너스 AN몰. 그래서 N-AN 0 C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뭐 알아낼 수 있는 건 당장은 없고요. 2번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AA 플러스 B CC인데 이번에는 AN이 M 여전히 그대로 B가 6N개 있고요. 이거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면 C가 4배 생겼어요. 4CN만큼 생겨서 4CN만큼 생겨다. 따라서 B는 4N개만큼 없어서 2N개 남은 거고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AN 돼서 M-4A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0이라서 그러므로 뭐예요? M은 4AN이었다 라는 결론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식에서 요 식은 3AN이었다. 4AN이었다. 4AN이었다. 다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되는 거 밀도비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1번 실험식에서 1번 화학 반응식에서 밀도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동일해요. 그렇다라는 건 부피 역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 실험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일단은 될 거고 그 다음에 밀도도 일정하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요? 부피도 일정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따라서 4AN 플러스 N은 3AN 플러스 CN이다 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AN 플러스 N은 CN 그러므로 A 플러스 1은 C다 라는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을 하나 또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응 후의 밀도, 1번 실험에서의 반응 후는 밀도는 2인데 2번 실험에서의 반응 후 밀도는 5다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실험에서의 반응 후 밀도는 3AN 플러스 CN, 다시 말해서 4AN 플러스 N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지금 전체 질량은 OW 이렇게 됩니다. 이거 대 그 다음에 두 번째식 전체 밀도 4CN을 바꾸면은 4AN 플러스 6N 이고요. 전체 질량은 25W는 몇 대 몇이냐? 2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면 1대 5,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1대 1. 그러면 이렇게 또 약분을 해버리면은 2AN 플러스 3N. 그러면 이 둘이 또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시간을 조금 절약하려고 빠르게 계산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AN, EAN은 2N, 그러므로 A는 1, 따라서 C는 2라는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다시 한 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는 2C였다라는 결론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A, C 분자량, X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량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응 질량비를 이용을 할 건데 1번 실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Wg 있고 B는 4Wg 있고 C는 없었어요. 그때 A가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 갖고 있는 것 중에 4분의 1만큼 반응하고 있을 때 B는 전체적으로 다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C는 질량 보존에 의해서 4분의 17W만큼 생성이 됐을 겁니다. 4분의 3W, 0, 4분의 17W가 됩니다. 따라서 A가 A1몰은 4분의 1W라고 얘기할 때 C1몰 같은 경우는 8분의 17W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같은 분모로 맞으면 8분의 2가 되겠습니다. A 분자량은 2라고 했으니까 C 분자량은 그럼 몇이에요?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A 값은 아까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X 값은 4분의 17W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다 구했네요. 1 곱하기 정답은 1 곱하기 17분의 4분의 17W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분의 1W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2017년 11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앞에서 했던 그런 형태를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 몰수 그리고 A의 몰수 이렇게 하면은 막 증가하다가 이런 기울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쌤이 가끔 얘기한 게 이제 여기가 반응 완결 지점이다. 왜냐하면 생기는 양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간중간을 다 비워놔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체를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그것을 이용하는 형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는 B가 6몰만 들어있다입니다. 이건 체크는 이렇게는 해두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요거를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숫자나 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처음에 B가 고정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B 10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A 넣은 양, A 첨가량이 되는 거고 전체 몰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 몰수 어때요? A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B 전체 몰수가 지금 10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A가 5개 없어지고 B는 5개 없어지고 C는 10개 생기고 D는 5개 생겨서 최종적으로 전체 양은 20개 이렇게 될 겁니다. 즉 A를 5개 넣어버리면 전체 양이 20개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A를 10개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A 10개, B 10개 없어지고 C는 20개 생기고 D는 10개 생겨서 0개 남고 여기도 0개 남고 20개 생기고 10개 남아서 전체 개수가 30개가 됩니다. 즉 A를 10개 넣었을 때 30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어때요? 기울기 일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응 완결 지점까지 여기 반응 완결 지점까지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B 10개 고정인 상태에서 이번엔 A를 넘치게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B가 부족한 상태, A가 남는 상태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C는 여전히 아까랑 똑같아요. C랑 D 생성물량은 고정인데 A 양만 지금 추가된 것처럼 됩니다. 즉 여기 15개를 넣었는데 그럼 5개씩 넣었으니까 40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35, 즉 기울기가 팍 하고 바뀌었다.
기울기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울기가 바뀐 지점이 반응 완결 지점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증명을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AA 플러스 BB CC 플러스 DD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번에도 B 10개로 시작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실험 지점은 어떤 거냐면 기울기 변화 이전, 즉 B 남은 상태, B가 남은 상태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로 따졌을 때 전체 몰수가 있고 A 첨가가 있는데 X축을 누가 담당해요? A의 양에 따른 게 X가 돼서 전체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의 양은 X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가 부족한 상태, A가 부족한 상태죠. B가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A를 먼저 없애서 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A가 X에 반응할 때 B는 A분의 BX만큼 반응할 거고 C는 A분의 CX만큼 생길 거고 D는 A분의 DX만큼 생기게 될 겁니다. 따라서 10-A분의 BX, A분의 CX, A분의 DX 전체 몰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Y 값이 되는 거죠. 요걸 다 더한 게 Y 값이 됩니다. Y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형태는 뭐예요? 수학에서 Y는 AX 플러스 B 요 A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변화 이전의 기울기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응한 이후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AA 플러스 BB CC 플러스 DD에서 이번에는 기울기 변화 이후 A 남은 상태 B를 다 쓴 상태예요. 그럼 B를 10개만큼 반응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A는 몇 개 없어지냐? B분의 10A만큼 반응을 할 거고 여기는 B분의 10C만큼 생길 거고 B분의 10D만큼 생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B분의 10A 0, B분의 10C, B분의 10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 부피, 전체 몰수가 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10A 플러스 10C 플러스 10D 이렇게 됩니다. 이때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전체 몰수는 더 이상 생성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생성물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음. 따라서 어떻게 돼? 넣은 만큼 전체 몰수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초과로 넣은 A만큼 그냥 그게 전체 몰수일 거라서 기울기가 1일 것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 44번과 같은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런 문제들은 반응이 완전히 완결된 지점면 전체 물질의 몰수 기울기는 1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시작하면 편할 것 같네요. 기울기가 1인 거면 반응이 완전히 다 끝난 거고 기울기가 1이 아닌 거면 아직 반응이 하는 중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습한 그 형태대로 한번 굳이 꾸역꾸역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B가 들어있고 전체 몰수는 6이죠. 그리고 A 몰수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Y 값이 어떻게 되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A, EB, CC 플러스 ED 그러니까 반응 완결 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가 무조건 남는 형태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때 A의 양을 X로 그냥 둘게요. 이 X랑 지금 다른 겁니다. 보기에 X랑 다른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2x 따라서 0, 6-a분의 2x, a분의 cx, a분의 2x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값 y는 a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cx 플러스 2x 이렇게 되네. 즉 뭐예요? y는 한번 다시 쓸게요. y는 a분의 cx 플러스 6 이라는 그래프를 초반에 갖게 되겠습니다. 뭐 그게 일단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반응 완결 이후에는 기울기 1을 가질 것이다. 여기는 기울기 a분의 c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저렇게 되겠느냐를 따져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A의 몰수가 처음에 N개만 넣었을 때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즉 여기다가 X에다가 여기 X 값에다가 처음에 몇을 넣어요? N을 넣었을 때 전체 물질의 몰수가 8이 되는 거예요. A분의 CN 플러스 6은 8 이렇게 나와서 A분의 CN은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분의 C 곱하기 4N은 X 이렇게 나온 거고 A분의 C 곱하기 6N은 21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6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2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12가 아니라 21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 중간에 기울기가 변화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지점 같은 경우는 6번과 7번 지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예요? 기울기 변화 이후 굳이 따진다면 B 다 쓴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1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응 후 전체 물질의 몰수가 지금 몇 개 생겼어요? 플러스 3, 3개 늘어났죠. 따라서 6n에서 7n으로 넘어간 것도 몇 개가 A의 몰수가 늘어나야 되는 3개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n은 3이다. 이런 개념이 맞게 되겠습니다. 전체 물질의 몰수 늘어난 양은 A를 추가한 양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3개가 늘어났다. 즉 1n만큼 늘어난 것은 3개를 추가한 것과 같다가 돼서 n은 3. 따라서 6n은 18, 7n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n은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다시 한 번 더 지워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싹 해서 해볼게요. y는 a분의 cx 플러스 6이 이제 반응 완결 전이고요. 그래서 n은 3이기 때문에 여기 3n 12, 그 다음에 18, 21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되죠. y는 a분의 3c 플러스 6을 했을 때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분의 3c는 2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확실히 반응 완결 후에요.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완결 전이에요. 그렇다면 12, 저 지점은 과연 반응을 완결한 후냐와는 반응 완결 전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한번 보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여기 4배 늘었으니까 그럼 몇이 나와야 돼요? 저 부분이 플러스 8만큼 더 더해져야 돼서 한 칸 그러니까 3씩 갈 때마다 2만큼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6일 때 10이 나와야 되고 9일 때 12가 나와야 되고 x일 때 14가 나오거나 혹은 지금 12에서 6만큼 줄었으니까 x가 15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반응 완결 전인 지점이면 14가 나와야 되는 거고 반응 완결 후인 지점이면 15가 나와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는
요걸로 봐야겠죠. 요걸 이용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3C는 2A다가 되기 때문에 A 대 C는 3 대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지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A 대 C는 3 대 2.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A 플러스 2B는 2C 플러스 2D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A, B가 6개만 딱 남아 있을 때 A를 12개를 넣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는 누가 더 남는다는 거야? A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겠죠. B 6개 쓸 때 A는 9개를 쓰게 되겠습니다. A가 남는 형태, 즉 여기는 반응 완결 후 지점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15가 됩니다. X는 따라서 15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